과연 식단으로 위고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약 없이 GLP-1 호르몬의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GLP-1 호르몬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탄단지를 먹을 때 소장 말단 그리고 이제 대장 에 있는 L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제 L세포는 일종의 이제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탄단지가 들어오면 이 L세포가 뭐 아미노산, 지방, 그리고 이제 포도당을 감지를 해서 이제 이 L세포에서 GLP-1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요 이제 GLP-1 호르몬은 이제 혈액을 타고 각 기관 세포에 가서 이제 그 세포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세포가 자물쇠라고 하면 GLP-1은 열쇠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세포가 활성화되도록 그 안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기관에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식욕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물의 섭취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된 GLP-1 호르몬은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생성되고 1분에서 2분 정도면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모두 분해가 돼버립니다. 정말 이게 짧죠. 그래서 이제 요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위고비에 있는 GLP-1 이제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체내에서 생성하는 GLP-1 호르몬의 개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그 쉽게 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위고비 GLP-1은 이 단점을 개선을 해서 그 효소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GLP-1 호르몬을 열쇠에 비유를 했잖아요. 자연 이 GLP-1 호르몬이 쿠크다스 열쇠라면 위고비에 있는 GLP-1 호르몬은 강화 합금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이제 부러지지 않으니까 또 다양한 기관에 온전하게 도착을 해서 세포 활성화 버튼,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포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계속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효과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통 이제 약물 GLP-1은 수일에서 일주일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좀 비교할 수가 없죠. 요 이제 호르몬이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또 포만감을 오래 가게 하고요. 그리고 도파민 보상 체계를 둔화시켜서 케이크나 우리 과자를 보더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 종합 세트인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뭐 더부룩함, 뭐 가스 복통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도파민 보상 체계가 이제 둔화돼서 약간 삶의 활력이 줄어든다거나 약간 기력이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또 이 약을 끊었을 시 요요도 올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은 지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유급이 기준으로 1회에 이제 최소 20만 원이 넘으니까 일반인한테는 아직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효소의 강화된 버전인 GLP-1을 체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도 GLP-1 분비를 극대화해서 비슷하게 식욕 억제 메커니즘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은 GLP-1 호르몬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GLP-1 약물이 유일한 식욕 억제 방법도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고 싶은 본능은 남아 있어요. 근데 충분히 뭐 참으면 참지 참을 수는 있다 라는 정도로 식욕을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탄단지 모두 GLP-1 호르몬을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복잡한 구조를 풀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까지 그 체내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 소화 흡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소화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드시면은 굉장히 그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이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도 오래 머물게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게 영양소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거의 최소 90% 이상은 전부 다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양 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서 체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꽤 많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100g에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포화지방, 비타민, 뭐 무기질까지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들까지 채워줘야지
우리 몸은 비로소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됐다고 이제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식욕 스위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에 따르면은 인체에 필요한 이제 단백질 요구량이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단백질을 충족시켜주면 몸에서는 식사를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GLP-1 호르몬 외에도 또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CCK 호르몬을 분비해서 또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 앤드류 후버만의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Is that CCK is stimulated by fatty acids, amino acids, and particular amino acids that we'll talk about. And when you get enough steak, you're getting enough amino acids and fatty acids, and that signal is sent to your brain, and a pathway shuts down that says, I need more.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은 정말 강력한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하실 때 식단에서 꼭 한 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시켜서 식단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꼭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뭐 탄수화물이 됐건 뭐 식이섬유가 됐건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수록 다이어트는 쉬워집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비만 코드, 당뇨 코드의 저자 제이스 펑 박사 또한 가공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Perhaps what we need to do is focus a little less on the specific mix of vegetarian versus meat or carbs versus proteins versus other things and focus just on eating natural foods.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리하자고 이런저런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제 귀찮더라도 최대한 이제 원재료들로 구성된 그런 식단을 꾸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신 만큼 분명히 보상도 뒤따를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성분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위고비 딸깍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다이어트 하세요. 감사합니다.